허이. 자,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왜 이제 보통 삼투압 하면 짜자자잔 뭘 이렇게 딱 준비하게 돼요. 그 유명한 유자관. 유자관식 기억나죠? 유자관. 선모 유자관 기억나요? 그럼 이때 여기에 띡띡띡띡띡 해서 여기 중간에 세팅하는 게 뭐야? 중간에 세팅하는 거. 바로 반투막이라는 거지. 반투막. 기억나요? 기억나요? 반투막 영어로? 반투막 영어로? 바로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을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여기 이제 반만 그 절반 정도를 뜻하는 건데 거기서 그걸 그 영어 표현으로는 세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퍼미어블이라는 말이 있죠. 퍼미어블. 퍼미어블은 뭐냐면 통과 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통과 가능한. 그러니까 세마이 퍼미어블이니까 반만 통과할 수 있는, 아시겠죠? 멤브레인 그걸 이제 막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투막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반투막의 대표적인 예. 배우는데 이거 반투막의 대표적인 예. 뭐예요? 바로 교수님 뭐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어? 정답. 네, 바로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세포막. 상수 오케이? 그래서 세포막. 그럼 여기 있는 세마이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는 것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어디까지나 그냥 대략이에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정도의 구멍이 슝슝. 그래서 요 정도의 구멍이 슝슝슝 뚫려 있는 그런 어떤 그 막을 이걸 반투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크기보다 작아야 이 그 뭐냐면은 막을 통과해서 물질 교환이 될 수 있고 이것보다 사이즈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 기억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우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압 자 똑같이 여기에 무르 기분나 보여요? 저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무르라고 하면 여기서 H2O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H2O는 크기가 1옹스트롬 정도예요. 대략. 그러면 물은 H2 저기 크기가 1옹스트롬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왜냐면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10승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H2O는 어쩌겠어요? 이 H2O는 이 양쪽을 이런 식으로 이압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알겠죠? 성수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양쪽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쪽 수위가 같죠.
양쪽의 수가 똑같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 단백질 분자 같은 거 여기에다가 짜잔 집어넣습니다. 단백질 분자 같은 걸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요렇게 그래가지고는 자 원래 여기고 반투막 이렇게 있는데 저 상태에서 짜잔 짜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순수한 물이고 이쪽은 이제 단백질 수용액이 되는 거죠. 단백질 수용액 같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단백질은 크기가 대략 뭐 당연히 얘도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단백질은 이제 아주 작으면 한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대략 10의 마이너스 좀 크면 6승 미터 이 정도까지 크거든요. 크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단백질이라고 하는 놈은 누구보다 크기가 더 작아요. 이거 장냐가 아니라 커요. 이 반투막에 뚫려 있는 이 구멍보다 이 단백질 분자가 크기가 더 크잖아요. 그럼 저 단백질 분자는 이 반투막을 통과해요,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죠? 통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면 묘하게도 이 반대쪽에 있던 수수한 용매가 이쪽으로 쫙 이동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용매가 짜잔 짜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 교육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유도 있겠죠, 그렇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뭐냐면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저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좀 해버리면, 예를 봐요. 예를 들어 이쪽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은 순수한 물이잖아요, 그렇죠? 순수한 물.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예를 들어서 이제 레프트 왼쪽이라고 합시다, 레프트. 그럼 이쪽은 라이트가 되겠죠? 저 레프트 쪽에 H2O의 몰 분율은 1이죠. 왼쪽에 H2의 몰, X라고 쓰면 몰 분율이잖아요. 그렇죠? 1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 H2O의 오른쪽의 몰 분율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투막을 중심으로 양쪽에 이 몰 분율이 같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듯 접해 있는 두 시스템은 특정 물질에 대한 몰 분율이 같아지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H2의 몰 분율이 조금 더 크죠. 이쪽이 H2의 몰 분율이 작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듯 이런 식으로 몰 분율이 더 큰 쪽에서 몰 분율이 더 작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순수 알짜 용매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얘는 못 움직이거든. 이 균형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짜 H2만 이동하다 보니까 이쪽은 수위가 낮아지고 이쪽은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의 원인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연력학 제2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때는 물질이 가득 쌓여 있는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공기의 이 알짜 이동이 이루어진 거고요. 폭포수는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폭포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그럼 폭포수가 위가 어떤 상태고 아래가 어떤 상태예요? 위치 에너지 차이죠. 폭포수 위에 있는 건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위치 에너지가 더 작잖아요. 그럼 그것도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폭포수라고 하는 알짜 물질 이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압력 혹은 위치 에너지처럼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이 바로 몰 분율이라는 얘기예요. 그 몰 분율이 어떤 시스템에 접해 있는데 어떤 특정 물질의 몰 분율이 크고 작으면 그 양쪽의 차이만큼 그 물질의 알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이런 물리적인 일종의 쇠창살 같은 게 있는 경우 이렇게 등치가 큰 애는 알짜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수위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수위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렇게 수위 차이가 생기면 이 상태가 이대로 유지돼 버려요. 그 어떤 일정한 수위 차이를 놓고 더 이상 위치가 변하지 않고 저 상태가 딱 유지가 된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저 상태에서 더 이상 수위 차이가 변하지 않고 자 바꾸면 여기서 H2가 알짜로 이동했다고 했죠. 알짜로 이동했지만 그럼 이동하면 여기 있는 수위는 낮아지고 여기 수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대로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해가지고는 짜잔 이것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유지가 되는 상태가 일종의 물리적 평형이 이루어진 거지. 알겠죠? 왜 저렇게 유지가 될까요? 성목? 왜 저렇게 유지가 될까요? 큐빈. 왜 저렇게 유지가 될까요? 어. 뭐라고? 농도가 거의 다 몽둥이요? 뭐라고? 농도가 농도? 양쪽에 농도 같다고요? 농도가 같을 리가 있나요? 자 보세요. 여기는 물이 이쪽으로 알짜로 이동했다고 쳐요. 그래도 이쪽은 H2O의 몰 분율 얼마예요? 1이죠. 알짜로 이동했다고 쳐요. 아무리 이동해도 이쪽은 H2O의 몰 분율이 1이에요? 1 안 돼요? 안 되죠. 뭔가 섞여 있으니까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저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물리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는 거죠. 성목 왜 그래요? 어. 어. 아, 양쪽의 질량 차이, 질량 차이. 얘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양쪽의 질량 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쪽의 질량 차이라니? 자, 지금 이 유자관 씨는 어디에 놓여 있겠어요? 유자관 씨는 어디에 놓여 있겠어요? 이 상태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 여기가 어디야?
그렇지. 이 지구 대기 중에 이렇게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구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뭐가 가해지고 있을 거냐면 짜잔 요렇게 뭐가 가해지고 있을 거냐면 짜잔 대기압이 가해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대기 중에 있으니까 대기압이 얘네들을 짓누르고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대기압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뚜두두두두두두 해서 자 이만큼에 의한 액체 기둥에 의한 추가적인 압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주변에 오케이? 그러면 잘 봐. 대기압이 똑같이 누르는데 이쪽 수위하고 이쪽 수위의 차이가 생기지. 그럼 여기에는 없는 여기는 추가적인 이렇게 액체가 채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있겠지. 그 압력이 다시 한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을 또 누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눌리죠. 눌리고 그리고 H2의 R자 이동의 경향성이 있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같아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같아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물리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수식이 어떻게 되죠? 배웠잖아요. 물리 시간에. 혹은 화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 물리 시간에도 화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거. 뭐요?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표현. 물리 시간, 화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 그렇지. 큐비나 뭐라고요? 크게. 바로 로 G H. 성국 씨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로가 뭐예요? 누구의 밀도? 누구의 밀도? 응? 이 액체 밀도. G는 뭐예요? 중력과 속도. H는 요 수위 알겠어요? 높이. 큐브나 로가 뭐라고요? 액체 밀도. G는 H는 수위.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 이렇게 표현되고 얘가 누르는 힘이 이 H2O가 R자로 이동하려고 하는 경향성이랑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때 일정한 수위 H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저 유자관 씨를 저 우주 무중력 공간으로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주에 중력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 갖다 놓으면 저 유자관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어떻게 되냐면 무중력 공간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중력과 속도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누르는 힘이 사라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이동을 해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른쪽은 H2의 몰 분율이 절대 1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1이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중력 공간에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H2가 전부 이쪽으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중력이 있는 속에서 이런 수위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렇죠? 이때
때 얘를 어떻게 또다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느냐? 얘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은 퓨어한 물이고 이쪽은 단백질 수용액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근데 이때 여기에 이쪽도 외부 대기압이 이쪽도 외부 대기압이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때 이런 식의 수위 차이가 생기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더하기 파이라고 하는 압력을 더 집어넣어서 이 양쪽의 수위를 다시 같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어떤 피스톤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외부 압력 더하기 파이만큼의 압력을 더 가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같아지게. 알겠죠? 그때 필요한 요 추가적 압력. 보이세요?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 저 외부적 추가적인 압력을 넣어서 다시 왼쪽하고 오른쪽의 수위를 같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 압력하고 이 알자 이동의 경향성이 같을 때 유지가 되니까 더 힘을 주면 쭉 반대쪽으로 다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양쪽을 같아지게 만드는 이 추가적인 압력, 얘를 뭐라 한다? 이걸 삼투압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혹시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어떤 항이랑 비슷한 값을 갖겠어요? 뭐랑 같은 값을 갖겠어요? 파이는? 보로보로보로바 이 경우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났을 때 나타나는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로지 H하고 이때 외부에서 가해졌다고 하는 저 압력 이 파이가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뭐 같겠죠.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식에 대한 이런 걸 삼투 현상에 대한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이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현상이 뭐가 있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한번 쓱 훑어봤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마지막 요 상태 요거 보세요. 요것만을 지금 따로 그린 게 요거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 알겠죠? 성시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땡땡땡땡이가 뭐겠어요? 땡땡땡땡이가 요게 반투막. 그리고 왼쪽에는 순수한 A. 여기서 이제 A의 역할이 바로 용매. 용매. 왜냐하면 이 케미컬 포텐셜 얘기할 때 A는 항상 용매로 가정하자고 했죠. 편의상 하겠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가서 용액이 되어 있는 녀석이랑 반투막이랑 접해가지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EX 얘는 뭐가 되겠어요? 대기압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요 파이 요게 지금 앞서 얘기한 삼투압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 삼투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삼투 현상의 가장 마지막 그림 있죠. 마지막 그림만 저기 모델로 표현을 해본 것이다. 성국 씨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들은 보통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왜 지금은 우리가 연력학과 화학평형 관련해서 지금 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삼투 현상은 어디서 배우기도 해요. 삼투 현상 어디서 배워요? 그 유명한 그냥 용액의 총괄성 용액 챕터에서 원래 배우잖아요. 그 용액 챕터 얘기할 때 그 용액의 삼투압 얘기할 때 바로 이제 저런 얘기들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력학 그리고 화학 평형과 어떻게 연결을 짓겠느냐. 어떻게 연결을 짓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 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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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우쭈. 자, 그럼 이 상황을 연력학적으로 어찌 표현을 할 거냐? 좋아, 요렇게 두 번째 바로 평형을 이루는 양쪽의 뭐가 같죠? 평형을 이루는 양쪽에 뭐가 같죠? 평형을 이루는 양쪽에 뭐가 같죠? 자, 평형을 이루는 양쪽의 무엇이 같죠? 세상에. 세상이나 만상이나. 이것을 까먹다니. 어? 뭐라고? 크게. 그래요. 아, 진짜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지금 이게 우리 뭐 하고 있는데? 상목 씨, 우리 챕터 제목이 뭐예요? 차평형을 이루는 양쪽에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유, 참, 이 사람이 진짜. 아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걸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저렇게. 한 가지 더 써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수식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백설표 표시. 백설표 표시는 뭐예요? 바로 퓨어. 퓨어. 기억하죠? 그 다음 A. A의 뜻은 뭐냐면 바로 증기압이 나타나는 휘발성 액체 용매를 우리가 지금 A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큐비나 맞아요? A가 지금 용질이의 용매예요. 보통 우리가 A를 언급할 때는 A가 용매예요, 용질이에요. 항상 이 케미컬 포텐셜 챕터에서 항상 용매로 정하고 있죠. B는요, B는 아직 이게 대답이 많이 어려워요. 남자 아니면 뭐예요? 남자 아니면 왼손 아니면 용매 아니면 A가 뭐라고요? 그럼 B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이게 큐빈이 여기 상목이 닮았지? 진짜. 상모가 혹시 둘이 그 뭐야 잊어버린 쌍둥이 형제 아니에요? 큐빈 어떻게 생각해요? 상목이랑 알고 봤더니 쌍둥이 형제였어. 출생이 비밀이 있는 거지. 무슨 막장 드라마처럼 두둥 하면서 막 큐빈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머리야. 진짜. 자, 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요 PEX. 이게 이제 뭐냐? 물론 대기압이긴 한데 그 대기압이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그 물질에 현재 지금 가해지는 압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의 어떤 휘발성 액체 용매 A에 그때 그 녀석의 PEX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그때의 케미컬 포텐셜 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큐빈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역시나 PEX 더하기 파이죠. PEX 더하기 파이가 바로 이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얘는 퓨어해요, 퓨어하지 않아요. 퓨어하지 않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비휘발성 용질 B가 섞인 용액에서 여기서 휘발성 용매 성분인 A에 대한 아시겠죠? A에 대한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이 PEX 더하기 파이인 상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그리고 이때 XA는 그때의 몰 분율이겠지. 이거
큐빈아 알겠어용? 알겠죠 알겠죠? 아우 진짜 큐빈 알고 봤더니 남자 상목이야. 이제 이거 여자 상목이 여자 상목이. 진짜 여자 상목이 큐빈이 같으더라고. 큐빈아 할머니가 아세요? 네? 할머니가 아세요? 여자 상목인 거?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어떻게 상모가 기분 나빠요? 기분 많이 나빴어요? 당신이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어휴, 진짜 상목 진짜. 그래, 그래. 좋아. 야, 여기 비 오고 이게 추적추적하니까 이것도 볼만한데요? 그죠? 여긴 하여튼 맑아도 이렇게 흐려도 볼만하다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좀 올려볼까? 어이 깜짝이야. 이렇게 올려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겠다. 내가 낮춰져 있으니까 답답해. 이게 보이는 게 나은데요? 오, 미안. 깜짝아. 깜짝 놀랐네. 좋아. 볼만하다. 또 밝을 때와는 또 다른 뭐 묘함이 있네. 좋았어.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바로 여기는 왼쪽,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등호가 같아지는 거. 이게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바로 평형 상태다. 평형 상태에서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진다. 기억나시죠? 사무실 기억나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은 이것도 기억이 나야 될 텐데 바로 순물질의 가해지는 압력에 따른 케미컬 포텐셜 표현. 큐비나 요거 기억나요? 순물질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케미컬 포텐셜이 어떻게 된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는구나. 기억나요? 상목 씨 이거 수식 기억나요? 상목 씨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봅시다. 자, G는 H 빼기 TS죠. 교員보세요. 저 식은 기억나요? 그럼 이때 DG는 VDP 빼기 SDT 기억나요?
뭐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뭐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가 미분했을 때 어떤 꼴이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성우 씨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했던 것도 기억나요? 이때 여기에서 이 n이 뭐였어요? 저 n이 뭐였어요? 상목 씨 n이 뭐였어요? 어? n이 뭐였어요? 설마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이 n이 뭐예요, n? 개수요? 개수라. 개수라. 자, 저 n이 진짜. PV는 NRT 할 때 n이 뭐예요? 개수예요? 규빈아. 규빈이도 개수라고 생각했죠. 그럼 규빈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 모르세요? 규빈이 그래도 상목이랑 같지 않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자, 저 n이 뭐라고요? 몰수. 아우, 진짜 이제 왜 그래? 개수가 뭐야, 개수가. 미쳐버려. 그러면 여기 소문자 M 붙으면 뭔 뜻이에요? 자, 여기는 없는데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성공아, 이게 뭐예요? 바로 이 M이 몰러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몰러가 무슨 말이에요? 1몰을 뜻하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양을 몰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도 몰수로 나누고 바로 부피도 몰수로 나누고 엔트로피도 몰수로 나누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몰의 엔트로피, 1몰의 부피. 이 사람들 왜 이럴까? 미쳐버려. 진짜 쌍둥이인 게 분명해. 동이 쌍둥이. 규빈이와 상목이. 그래. 둘이 의형제 어때요? 의형제. 규빈아, 이제 의형제 맺는 거 어때요? 의형제. 아니 의남매인가? 뭐 여하튼. 정말. 진짜. 진짜. 상목 씨. 규빈이랑 그 의남매 맺는 거 어때요? 어때요? 싫어요? 싫어요? 진짜. 둘 다 답답해. 그래서 저렇게 양변의 몰수를 나눈 겁니다. 알겠죠? 이때 요걸 짜잔. 이때 요걸 뭐라 했었냐면 바로 어디 갔어? 요거를 바로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 뭐 순물질이니까 여기에 백설표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지 뭐. 그래서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을 저렇게 표현했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8. 이제 어떤 조건을 걸어줘? 등온 조건 걸어주면 얘는 1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온도가 일정해 버리면 저 온도 변화 dt 이 값이 뭐가 돼요? 요거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게 뿅 사라지고 얘 VDP 얘만 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모든 이 그 상황에서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연력학적인 분석을 할 때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서는 아주 중요해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해야 저렇게 그 변수가 두 개인 미방이 저렇게 단일 변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등온 조건 여기에서는 dt가 하여튼 0이니까 요 수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상식 알겠죠? 예?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인티그럴 P1에서 P2까지 d 뮤 백설표는 인티그럴 P1에서 P2까지 Vm dP 양변이 같으니까 저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하는 거니까 다시 원래 함수로 돌아오겠죠? 근데 정적분 구간이 P1에서 P2니까 얘는 다시 요렇게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인데 그게 P2일 때 빼기 순물질의 케미컬 포텐셜인데 그게 P1일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티그럴 P1에서 P2 Vm dP. 아시겠죠?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조건 하나 더 걸어볼까요? 만약 이제 얘가 액체 혹은 고체의 경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나요? 맞아요?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액체하고 고체는요, 압력이 변했을 때 부피가 막 변해요. 거의 비슷해요. 성목 씨, 고체하고 액체는 압력이 변했을 때 부피가 변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빠져나온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규민이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된다? Vm 하고 미분한거 다시 적분한 거니까 바로 P2 빼기 P1. 아이고.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얘를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약간 이제 얘를 좀 정리를 해. 그럼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면 얘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러면 2엽 에서 결국 순물질에 가해지는 압력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 표현. 어떻게? 요렇게. 빼기. 요렇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이때 재밌는 건 당연히 지금 요 용매는 지금 저 삼투압 현상에서 상태가 기체예요, 고체예요, 액체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용매는 지금 뭐야? 당연히 액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적분기호 속에서 부피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니까 액체니까 쟤를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참시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았어.